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생업에 치여 감정에 치여 우리는 서서히 배울 시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공부하기 귀찮은 사람들을 위한 친절한 지식 토크, 공기톡. 저희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하기 딱 좋을 만큼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박수 안 치시나요? 네, 박수. 저희가 이제 첫 방을 시작했는데요. 4명이서 진행할 겁니다. 한 가지 테마를 정해서 자기의 관심사에 맞춰가지고 쭉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컨셉으로 할 건데요. 첫 방이니까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하고 시작할까요? 저는 역사와 사람 사는 거에 관심이 많고 또 운명론을 믿고 있는 조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안 치시나요? 네, 그래도 자기 거만 박수 치고 우리는 박수 또 못 치게 하려고. 네, 이제 이거 재미없는 부분이니까 박수 생략하고 한번 쭉 돌죠. 시계 반대방향으로. 네, 옛 것과 새 것을 공부하고 킹 오브 파이터의 야부키 신고를 좋아하는 신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고는 뭐야? 게임. 아, 게임 게임 캐릭터입니다. 이름이야? 열심히- 유도하는 친구 맞죠? 응? 아니요. 아닌가? 네. 안심하지 마요. 쿄 제자인가요, 쿄? 교제자. 아. 맞아요. 오, 뭐야? 네, 저는 심리학과 철학을 좋아하는 욕망의 노예 놀자입니다. 제일 착하게 생기셨는데 욕망의 노예시라고. 네, 반갑습니다. 네. 선하게 생기셨어, 진짜. 네. 저는 복잡한 세계에 관심이 많은 기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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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기예요, 근데? 아, 저 그냥 이름에 기가 들어가서. 기를 다루시나요? 아니, 차차 알아가도록 하죠. 친구가 장풍을 못 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부러운 거예요. 기를 쓸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전. 네. 저희 이런 방향 컨셉을 적으면 안 되는데, 네. 저희 방송 컨셉에 대해서 기님이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방송 되게 이름에 걸맞게 공부하기 귀찮으신데 뭔가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신 분들이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한 귀로 듣고 흘러가지 않을 만한 정보 전달력을 가지고 네.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아, 예. 예. 첫방에서 막 떨리시는데요. 굉장히 무슨 벌 쓰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예.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이네요. 공부는 해야 되는데 하기는 싫고 또 그렇지. 시간이 없고 이러신 분들 저희가 대신 공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출퇴근하면서 유튜브를 본다든지 저도 팟캐스트로 많이 배우거든요. 특히 뭐 세계사, 역사, 정치 관련된 분야는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충분히 공부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 많은 분들이 그냥 출퇴근 시간이나 잠자기 전이나 샤워하면서, 저 샤워하면서 많이 듣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들으면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쉽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워할 때 방수 이어폰 쓰시나 봐요. 아, 요새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스피커를 틀고 하죠. 스피커를 틀고 들으면은 네. 시간도 잘 가고 이제 샤워 시간 너무 지루해가지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오래 하시길래 샤워를. 그러니까 옛날에 엄마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화장실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가 방송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면은요. 저희가 4명이에요. 저까지 이제 4명인데 한 가지의 테마를 정해가지고 그 테마에 대해서 자기한테 관심 있는 분야랑 엮어가지고 한번 어느 정도 이렇게 공부가 될 수 있을 만큼 정리를 해서 전달해 드리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저희가 넷이 모여가지고 첫 번째 주제, 뭐 테마, 뭘로 할까 생각을 했는데 생명으로 했어요. 생명. 뭐 인간의 생명, 동물의 생명,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생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준비는 신고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뭐에 관련된 건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공기톡이 공기톡의 생명이 탄생돼서 생명으로 정한 거죠. 오. 혼자만 준비했어. 네, 주제는 신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구약 신약? 사실 저도 근데 이거 신약 검색하니까 계속 성경에 신약만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 다 신약. 일반적으로 신약하면은 누가 약을 떠올리겠어요? 다 성경을 떠올리지. 이게 일반인과 아, 네. 그렇습니까? 기독교 투자자들의 종교인의 차이입니다. 아, 네. 한번 진행해 주시죠. 네, 종교 얘기는 네. 하지 않는 걸로. 네, 그러면 신약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트로 부분에서 음산한 부금을 깔아달라고 하셨는데 네, 준비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두둥. 독일의 한 작은 제약회사인 그린엔탈에서 1956년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던 도중
탈리도마이드라는 화합물을 처음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생쥐, 기니피그, 토끼 등에게 간단한 임상 실험을 하여 상당히 안정성 있는 진정제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회사는 탈리도마이드를 팔기 위해 여러 나라의 제약회사에 접촉을 시도하고 바로 의사의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진정제 및 수명제로 판매됩니다. 상품명은 콘테르간. 무독성 양품으로 내세운 이 탈리도마이드는 임산부의 입덧에 효과가 있는 소식이 퍼져 많은 임산부들의 약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5년 후 1961년 11월 독일 그리고 여러 국가에서 이 제품 판매를 일제히 금지시킵니다. 그 이유는 콘테르간을 복용한 임산부에게서 팔다리가 없거나 짧은 신생아들이 태어났고 이곳이 곧 탈리도마이드의 부작용이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기형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2만 명에 달했습니다. 현대의학 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때 태어난 탈리도마이드 키즈들은 생존율이 낮아 상당수가 사망하였고 일부 생존한 이들도 후유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탈리도마이드는 도대체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기에 이토록 비극적인 사건을 남겼을까요? 끝입니까 인트로? 네. 네, 인트로는 끝났습니다. 최근이네요. 1950년대, 60년대면은 이거를 겪으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생존을 하고 계신다는 소리인데. 네, 생존해 있고 실제로 그린엔탈의 그 보상을 받으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생존자가 아직도 계시는 거죠? 그럼요. 네. 근데 딱 그 느껴지는 이 스멜이 되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재밌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야,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첫 주제부터. 네. 관심 없는 분, 재미없는 분들 나가. 기대됩니다. 아니, 근데 저도 이거 뭐 약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예전에 뭐 임상시험 아르바이트 그런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어떻게 해서 내가 먹는 약이 탄생했는가. 이게 제가 얼핏 알기로는 신약 하나 만드는데 뭐 몇십 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최하 10년. 그 돈도 천문학적으로 들고. 그렇죠. 이게 왜 그런 건지 뭐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인트로를 멋지게 끝내주셨고 한번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탈리도마이드 사건은 사실 굉장히 유명하죠. 뭐 우리 그 일요일 아침에 하는 서프라이즈에도 방영이 됐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 약이 전 세계 48개국에 퍼집니다. 퍼지고 유럽에서만 일단 8,000명 통합 그리고 전 세계국에서 12,000명의 기형아를 낳게 됩니다. 합이 2만 명. 네,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그때 시대로 돌아가 보면 이 현상이 굉장히 끔찍했을 것 같아요. 계속 기형아가 태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기형아가 지금 그리고 같은 영상으로 막 팔다리가 계속 없어 다. 네. 그러게요. 네. 아, 이때는 그거 없었나? 기형아 검사하는 거 요새는 있지 않아요? 요즘 있죠. 네, 이때는 없었나 보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기형아 검사는 이제 보통 그 뭐죠? 이런 기형아가 아닌가? 이 뱃속에 있는 그 태아. 아기. 태아를 안고 있는 물을 뭐라 그러지? 양수. 네, 양수 검사를 하지. 양수도 모르면서 무슨 신약을 이거 걱정이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네, 그럴 때가 있죠. 양수 검사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네. 네? 예? 와이프. 깜짝 놀랐어요, 저 지금. 와이프 때문에 양수를 해봤는데. 큰일 납니다, 양수. 정체성에. 깜짝이야. 해봤는데 그때는 없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예상치 못한 아기들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기술력 한계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도 이게 미국에서는 17건만 보고가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 FDA에서 이 탈리도마이드를 끝까지 허가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때 이 혁신적인 공로를 세웠던 분이 당시 심사관이었던 프랜시스 켈리라는 분이 이 탈리도마이드의 어떤 서류의 미비, 실험 자료 미비, 태아에게 미친 영향, 그러니까 왜 이걸 임상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약을 팔려고 하느냐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를 계속 그린엔탈에다가 제기를 해서 이 제약회사의 여러 방면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테스트를 할 것을 요구했고 그리고 6번에 달하는 승인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 미국에서 퍼졌다면 아마 엄청난 더 피해가 있었을 텐데 이거를 막아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 부작용 사건은 극히 미미했고 이 공로로 프랜시스는 대통령 케네디로부터 훈장을 받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프랜시스는 알고 거부했을까요? 그냥 하다 보니까 거부가 된 걸까요?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았었던 거예요. 누가 봐도. 어. 이때만 해도 신약을 개발할 때 임상시험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탈리도마이드가 이 사건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뒤에 신약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리고 어마무시한 아까 얘기 나왔던 그런 절차와 비용들이 드는 것이 이 탈리도마이드 때문입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신약이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이 탈리도마이드가 신약의 어떤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어떤 또 영향을 미쳤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예시를 탈리도마이드를 가져왔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탈리도마이드는 어떤 핵심적인 특성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 탈리도마이드의 이제 화학 구조식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과 있으시나? 아무도 없는데 좀 쉽게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탈리도마이드는 토포 아이소머레이즈. 그러니까 토포라는 말은 거울상, 그러니까 거울 이런 뜻이에요. 네. 그리고 아이소머레이즈 하면 아이소머레이즈 ISO라고 하면 이소 뭐 들어봤잖아요. 이소가 이제 분리하다, 서로 다른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고 ASE라고 하면 효소나 어떤 물질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포 아이소머레이즈는 한글로 거울상 이성 질체. 거울의 모양으로 서로 다른 물질이야 이런 뜻인 거예요. 네. 한국말로. 네. 그러니까 거울 모양을 갖고 있어서 비슷하게 보이지만 얘는 다른 물질이야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탈리도마이드가 만약에 A, B, C라는 구조로 약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체내에서 합성을 하다 보니까 자리가 바뀐 거야. 그래서 A, B, C가 아니라 C, B, A라는 모양으로도 합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양손을 손바닥을 마주 해볼까요? 그러면 왼손과 오른손이 약간 데자뷰 같기도 하고. 이상하네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왼손과 오른손이 정확하게 일치하죠. 네, 여러분들이 일치해요. 뭐 네. 뱀의 물려가 짝손이 아닌 이상, 네. 손이 붙지 않은 이상 일치합니다. 근데 왼손 손등 위에다가 오른손을 5개 손가락을 맞춰서 올려보면 겹쳐 올리면. 네. 이때도 일치하진 않죠. 네, 다릅니다. 네. 근데 배열이 다르니까 다를 다른 수밖에 거죠. 없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그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속는 거예요. 왼손과 오른손을 마주하면 왼손과 오른손의 모양은 같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왼손과 오른손은 같다. 같을 것이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명백하게 다른 물질인 것이다. 같은 방향으로 포개어놨을 때는 ABC와 CBA는 거울처럼 같게 보이지만 실제로 순서대로 나왔을 때는 다른 물질인 거예요. 같아 보이지만은 엄연하게 다른 거다. 개변이라니까. 개변이야. 그래서 이 탈리도마이드가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배열이 됐을 때 왼쪽으로 배열이 됐을 때 서로 다른 약제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한테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동물한테 실험했을 때는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임상시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바로 의사의 처방 없이 지금 판매가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급속도로 임상부들이 동물 혜태도 똑같이 그 오른쪽 왼쪽이 똑같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체내 합성을 했을 때. 체내에서 합성을 못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왼쪽 방향의 물질이 그러면 한쪽만 발견을 했고 네. 한쪽이 괜찮으니까 네. 이거 인간한테 좋겠지라고 해서 약이 나오게 된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오른쪽으로 배열되는 그 약품은 화학 물질은 임산부의 어떤 진정제, 수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왼쪽으로 배열되는 탈리도마이드는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이것을 임산부가 복용을 하게 되면 한창 태아가 혈관을 생성을 해서 이제 분할을 하고 몸이 자라나게 될 나이에
태아의 혈관 생성을 막아버리니까 예, 아이가 팔다리가 굉장히 짧거나 없는 예, 그런 현상이 발생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임산부한테만 특유하게 나타났던 건가요? 저희가 네. 약국에서 약을 사면은 공통적으로 네. 유의사항에 있잖아요. 임산부는 뭐 특별히 뭐 주의하라. 뭐 그런 것들은 맞아, 임산부라서 맞아. 특별히 있는 게 그렇게 생긴 게 아닌가요? 자, 지금 이제 뱃속의 아이는 처음에 이제 수정란으로 있다가 뭐 2분할, 4분할, 8분할 이렇게 계속 세포 분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오, 그렇습니까? 오, 그때 신기하다. 그러면 그때 이제 지금 2의 배수로 계속 분열을 하다가 네. 어떤 원래 부분 분열. 어떤 부분은 머리가 되고 아. 어떤 부분은 팔이 되고 어떤 부분은 다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인 때 심장이 희한해. 만들어지고 네, 심장에서 혈액이 계속 형성되면서 혈관이 늘어나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때 혈관 생성 억제제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것도 똑같이 배수로 막 늘어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이미 다 만들어진 성인한테는 이게 크게 역할을 안 할 수 있는데 임산부한테 치명적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임산부가 아니라 태아에게. 태아에게. 네. 태아한테.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 잘해주셨는데 모든 약에 임산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는 문구가 생긴 것도 이 이것 탈리도마이드 때문입니다. 아. 네. 귀하신 분이네요, 이거. 그러네요. 귀한 게 아니라 최악의 재앙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하려고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탈리도마이드가 전 세계적인 흑역사인데 사실 좀 이점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 뭐냐면 임상 시험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이런 재앙을 낳게 된 거니까 그 뒤에 임상 시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완벽한 검증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혈액의 형성, 혈관의 형성을 방해하는 점은 태아에게는 치명적인데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탁월한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암에 효과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암은 계속 무한 증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에 만약에 암세포가 증식을 하게 되면 일반 정상적인 세포는 어느 정도 세포가 자기 자리에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는 더 이상 분할을 하지 않는데 성장을 하지 않는데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는 것이 암세포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려면 많은 혈액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게 혈관 억제제가 암세포에 먹이를 작용을 만들지. 하게 된다. 못하게 하면 암 억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안에서 막 커져야 되는데 네. 답이 안 오는 거네요. 그치, 네. 먹을 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골수암, 백혈병 혹은 이제 그 한센병이라고 하죠. 네. 옛날에 나병 환자들에게는 지금도 탈리도마이드는 쓰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쓰이고 네, 있는 쓰이고 있는 약이었어요? 약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투약 의뢰 설명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겠죠. 임산부 절대 네, 금지. 복용 금지. 그러면은 여기서 나왔겠죠.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다른데 아까 말씀하셨던 거 왼쪽이 그러니까 왼쪽 부분이 그 암세포를 죽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혈관 그러면 생성 억제. 왼쪽만 쏙 빼가지고 이 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똑같이 예전에 그 문제점이 있었던 약이랑 거의 동일한 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 그러니까 R이 오른쪽이고 S가 왼쪽이에요. 네. R이 렉투스 그래서 라틴어로 오른쪽이고 S가 시니스터 그래서 라틴어로 왼쪽인데 R만 정제해서 복용을 하더라도 체내에서 왼쪽까지 같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정제를 해내도 체내에서 그걸 합성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인간에게 특이적인 반응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있었고 이게 또 어떤 치료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투약을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이렇게 애를 낳을 계획이 없다거나 그렇죠. 그랬을 때만 투약을 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부작용이 어떻게 보면 또 치료제로 되기도 하고 우리 그 바이아그라 있지 않습니까?
비아그라. 비아그라. 네, 비아그라. 원래 바이아그라라고 하나요? 미국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부산 사람인데. 한국입니다. 여기. 야그라 이래. 비아그라도 사실은 원래 그 심혈관 치료제로 만들어졌다가 부작용으로 계속 이제 발기가 지속되는 아, 그게 네. 부작용의 한 네, 작용이었던 부작용이었죠. 거야? 네, 그래서 아. 그 기능을 특화시켜서 분리떼내서 다시 신약을 개발한 게 이제 비아그라인 거죠. 네. 비아그라 근데 합법적인 약물이에요? 아니면? 그럼요. 아, 합법적인 합법인 거죠. 거야? 네. 아. 네. 의사의 처방하에. 그렇죠. 그 아, 의사 처방하에. 남자 화장실에 가면은 어. 그 명함이 엄청 많아요. 아, 진짜? 네. 불법. 그건 불법이죠. 네. 아. 그거는 이제 정제되지 않아서 네. 부작용이. 하나를 먹으면은 너무 오래 가고 그래서 반알씩 쪼개 먹어야 됩니다. 아, 드셔. 너무 잘하시는데. 아, 주변에 아니, 드셨던 분도 있어요. 아니 이게 약품이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의약품이 있고 네, 저는 아직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예 다들 정신 차리시고 네. 이 일반 의약품도 전문 의약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비아그라가 이제 전문 의약품이라서 반드시 의사 처방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 화장실에 붙어 있는 거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그럼 미국에서 수입하는 건가? 미국은 그러면 일반 의약품이라는 소린가요? 그거는 제가 만들어보지 않아서 아실 것 같은데. 먹은 적도 없지만 이거 약간 만들어본 적도 네. 없어서. 방송사고 아닌가?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 약품들은 그 화학을 전공하고 화학 실험실에 있는 분들은 충분히 다 맞아요. 만들 수 있어요. 다만 아, 이 정제량을 얼마나 조절할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뭐 그렇게 이제 좀 비도덕적인 화학자가 만들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어제 그 명함으로 나온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안 돼? 짜가다. 아, 가짜인 거예요. 짜가 아예. 아니라 짜가가 뉴스에도 나왔어요 옛날에. 진짜요? 뉴스에서 전문가가 응. 그런 비공식적인 경로에서 얻은 비아그라는 약효가 너무 세니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드시게 되면 4분의 1만 쪼개서 드시라.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뉴스에서요? 한 적이 있었어요. 마케팅 같은데. 아, 이게 더 재밌는데 이걸로 계속 해주시면 안 됩니까? 더 관심 많으실 것 네. 같은데. 갑자기 집중이 되고. 다들 필요하신가요? 아, 아닙니다. 네, 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네. 계속 자, 해주시죠. 이렇게 해서 탈리도마이드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런 비극들을 만들어내게 됐고, 그리고 이제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비극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탈리도마이드를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신약이 만들어지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네. 궁금합니다. 자, 우리가 가상의 병을 하나 만들어보죠. 가상의 병? 예. 머리에서 갑자기 뿔이 자라는 암이 생겼다고 우리가 가정 해봅시다. 기님의 머리에서 뿔이나. 뿔이 이렇게 이마 위로 2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징그러울 것 같아. 그리고 곧 사망해. 한 달 뒤에. 마녀가 된 기분이. 그 기능에게 그런 저주를. 뭐 다들 막 저를 이상하게 보시고 지금. 그럼 여기저기 막 사람들이 뿔이 막 자라면서 사망하는 병이 나타나고 생각하면 빨리 이 치료제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앞다투어 이 제약회사들이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이걸 뿔암 뭐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합시다 우리가. 뿔암이 발병했습니다. 네. 비아그라다 뿔암이 나오니까 최불암? 최불암 제가 뭡니까? 사실 네, 죄송합니다. 이 드립을 생각을 했는데 최불암은? 최불암 선생님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굳이 말을 안 죄송합니다. 했는데 예, 그걸 예. 굳이 터뜨리시네요. 아재 감성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뿔암이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 연구원들이 이걸 개발할 거지 않습니까? 그럼 뿔암에 암세포를 채취를 해가지고 이 뿔 암세포와 반응을 하는 약품들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효소라든지 이 뿔 암세포와 반응을 하는 약품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를 갔냐? 한국화학연구원에 갑니다. 거기 가면 한국화합물은행이라고 있어요. 여기 가면 20만 종의 모든 화학 물질들이 여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네, 실제로. 네. 우와. 여길 가서 한국의 케이스예요. 오. 미국이 점점 더 많을 수도 있겠죠. 네. 여기 가서 이 뿔암 세포와 반응을 할 만한 어떤 근거가 되는 화학적 기전을 가지고 있을 만한 요소들의 물질들을 이제 뽑아내서. 분양을 해오는 겁니다. 아, 분양을 받는 거예요? 네, 분양을 받는 거죠. 분양 받아서 근데 이거를 또 만약에 한 1,000개가 있다, 2,000개가 있다, 혹은 뭐 10,000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게 너무 많지 않아요?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기계에다가 넣고 돌립니다. 암 샘플을 쫙 배양을 해요. 우리 뭐 옛날에 샬레라고 그러나요? 파이펫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이제 실험용 튜브에다가 암 샘플을 쫙 하나씩 넣어주고 이 자기가 가져온 샘플 화합물들을 다 반영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기계가. 네, 기계가 쫙 하고 이 결과들을 컴퓨터가 정리를 쫙 해놓습니다. 네, 재밌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네. 일종의 그 뭐라고 해야지? 인공지능 같아. 그 약물이랑 매칭을 시켜주는 거네요. 네, 약물을. 반응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얘는 그러니까 그리고 반응이 어떤 반응 또 여러 가지 반응의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종류까지 분석을 네. 해주는. 해서, 네. 음. 그래서 모든 암세포를 제거하는데 어떤 반응이 많이 있었다라는 물질이 만약에 한 20개 정도가 나왔다. 네. 그리고 하면 그 20가지 유두체를 발견해내면 정확하게 여기서 이 뿔암을 암세포를 죽이는 건 뭐냐라는 것들을 최종적으로 스크린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6가지가 나왔는데 그럼 6가지를 이제 이 확인하는 작업 여기까지가 뭐냐면 첫 번째인 타겟 선정이라는 단계예요. 네. 그러면 이제 6가지 물질이 중에 어떤 하나는 확실히 암세포를 죽이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이제 가설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바로 체외 실험인 거예요. 체외 실험. 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들으면 인비트로가 있고 인비보가 있습니다. 인비트로가 바로 체내외에서 할 수 있는 실험인 거고 인비보가 체내에서 하는 실험인 거예요. 비트로 비보? 무슨 뜻이에요? 체외 체내 이런 뜻인 겁니다. 네. 의학 용어에서 인비보로 실험해봤어 뭐 이렇게 이제 진짜? 인비보에서 반응이 어땠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있어 보이는데요? 그니까. 살면서 이런 단어를 쓸 일이 있을까요? 병원 가서 괜히 저 인비보로 좀 검사해주세요. 저 인비트로로 해주시죠. 그러는 걸로. 네.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임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동물 임상. 여기서 좀 가정이 끔찍합니다,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종 번식을 시킨 유전적으로 아주 동일한 생쥐가 제일 먼저 일단 희생이 돼요. 생쥐 잘 되면 그 다음에 토끼, 토끼 되고 나면 뭐 기니피그, 그다음에 뭐 원숭이까지, 돼지도 가고요. 네. 일단 그 어떻게 해야 되냐? 암세포를 다 생쥐에게 넣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6개의 지금 샘플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7마리의 쥐를 놓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7마리를 다 암세포를 주입시키고 그럼 암세포가 자라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 2주 지납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를 다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딱 넣고 나면 한 2주 뒤에 보면 이렇게 암덩어리를 달고 있어요. 생쥐들이. 네. 그리고 아까 추출한 6가지 샘플을 하나씩 종류별로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 7마리 중에 6마리는 이제 어떤 약물을 주입받겠죠. 한 마리는 아무것도 안 받았죠. 얘는 이제 표준 대조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암을 달고 있는 애네요. 암이 계속 흘러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표준 대조군이 되는 것이고, 네. 나머지는 그 약효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뭐 A는 결과가 없었고, 그다음 B와 C는 사망을 했고, 뭐 D와 E는 암이 좀 크기가 좀 줄어들었다. 그러면 D와 E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이런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A, B, C를 제끼고 D와 E의 샘플을 좀 더 연구를 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이때 뭐 흥미라기보다는 암 세포를 주입을 한 다음에 G를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G에게서 이제 혈액을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치료제를 주입한 다음에 혈액 안에서 어떤 이제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확인하려면 G의 피를 뽑아야 되는데 G는 개체가 너무 작잖아요. 혈관을 찾아가지고 G 팔 한쪽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꽂아가지고 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너무 무조건 작아서. 네, 너무 작아서. 그래서 심장에 피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죽여야 되는 거죠. G 이꼴 P를 빼는 건 죽이는 거네요. 그렇죠. 그때 이제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학부 때 했던 건데 하나가 경추 탈골법. 이게 뭐냐면 무서워. 말만 들어도 경추를 탈골시키는 건데 이게 이런 막대기로 쥐 머리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꼬리를 당겨요. 그거 살아있는 쥐한테 네, 하는 살아있는 거야. 쥐에게. 근데 살아있는 쥐를 가장 고통스럽지 않게 죽이는 건데 방법인 거야. 아. 네. 그래서 이제 잘 쓰는 방법인데 물론 처음에 에테르로 이렇게 마취를 잠깐 시켜요. 약간 정신을 약간 이렇게 한 다음에 목을 이렇게 눌러주고 꼬리를 쫙 당기면은 어느 정도 당겨지지 않는 때가 와. 부분이 있어요. 그때 목을 좀 더 세게 눌러주고 당겨주면 뚜둑 하면서 바로 경추가 탈골이 됩니다. 신고님도 해보셨어요? 네, 해봤습니다. 네. 그때 해봤고 근데 이걸 확실하게 당겨줘야지. 이거 당연히 필요한 건데 왜 이렇게 두 분은 이렇게 신고님을 되게 야만적인 그런 눈초리 이렇게 보십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 생명과학 하시는 분들은 이 동물 실험 하기 위해서 고사도 지내고 쥐한테? 제사도 지내고 그런 게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아요. 쥐신. 그리고 쥐신이라니. 네. 들으셨네. 네. 그래서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죽고 돌아다녀요. 네. 그게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그게 하는 게 낫죠. 네. 할 거면.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학부 실험 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조교한테 많이 혼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뭐 안락사 같은 방법 있잖아요. 주사를 놓는다거나 뭐 그렇게 하면은 되는데. 주사를 놨을 때 혈액에 또 피 그거를 이 약물이 또 들어가면서 오염되는 거죠. 그러네. 네. 그래서 이렇게 죽이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사람이 죽일 때 좀 미안한 부분인데 쉽게 죽이는 거는 뭐냐면 포르말린 통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약 아니에요? 네, 포르말린은 독약. 네, 극약이죠, 극약. 어. 극약 통에다가 그냥 넣고 약과 함께 통에 넣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이때는 뭐가 고통스럽냐면 쥐가 그 벽을 긁는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나오려고. 네. 그걸 듣고 있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거는 오염이 안 됩니까, 피가? 네, 오염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혈액을 빼어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부분 경추 탈골법으로. 지금 기님이랑 놀자님은 자기가 지금 그 상황에 겪어가지고 상상하시면서 괴로워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쥐띠세요? 아닙니다. 용띠입니다. 저도 용띠입니다. 네. 어쨌든 이런 동물 실험이 굉장히 잔인하고 그리고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네. 거의 뭐 대학교 실험실마다 연구실마다 이 실험용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물보호협회나 이 동물보호 운동 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꼭 필요하냐 이런 이제 문제들을 계속 제기하는 부분인 거고 또 동물 실험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사람에게는 분명히 다른 반응들이 있는 건데 왜 동물들을 이렇게 희생시켜야만 하느냐 이런 이슈들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임상실험을 동물에게서 끝내고 나면 그래서 이제 동물에게도 의미 있는 반응이 있다라는 약품이 정해지고 나면 뿔을 줄어들게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산 달 안에 죽지도 않아. 동물들이 죽지도 않았어. 이렇게 되면 이제 임상시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임상시험은 1상, 2상, 3상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하철에서 네. 그 임상 실험 많이 하잖아요. 네. 돈도 되게 많이 준다고 하고 네네. 그거는 그러면 임상 몇 상인 거예요? 보통 아마 치료적 임상 4상일 거예요. 네. 4상? 네. 1, 2, 3, 4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예전에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알바 뛰는 애를 물어봤거든요. 네. 일상이 비싸대요. 뒤로 갈수록 조금씩 알바비가 맞아요. 싸져요. 맞아요. 위험도가 낮아지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도 잘 용어가 잘 모르는데 임상 시험 말고 생동성 시험인가? 생동성 시험인데 그걸 오히려 더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임상 시험, 생동성 시험. 생동성 시험 들어본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생동성이 뭔가요? 그러고. 네? 그러니까 그 비아그라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저도 정확한 건 아닌데 이게 모든 약은 신약은 특허를 받잖아요. 특허 기간이 있잖아요. 보통 20년인데 20년입니다. 20년 뒤에는 이제 그 특허가 없어지니까 이제 다른 제약회사도 비슷한 걸 카피 떠가지고 네. 약을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랑 비슷한 이제 카피를 뜬 약을 파는데 이게 기존의 약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런 테스트를 하는 게 생동성 시험이고 이미 그 안정성이 검증된 약을 카피 뜬 거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실험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알바비가 그것도 꽤 짭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알바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피하기 위해 카피한 약이 효과가 있느냐? 그렇죠. 예. 전업으로 얼마 전에 비아그라가 얼마 전에 많이 쓰더라고요. 비아그라가 그 특허가 풀렸죠. 아, 그래요? 아 그렇게 오래됐어요. 비아그라 작년인가요? 예. 풀려가지고 그 각 약국 제약회사에서 그 네이밍을 비아그라 말고 이제 뭘로 할 것이냐 그래서 한번 뭐 공모전 본 것 같아. 뭐. 모전이 아니라 이제 각 제약회사의 그 네이밍을 이렇게 모아놓은 표가 있는데 진짜 웃겨요. 너무 불타그라, 그다음에 쓰그라, 세우그라, 아, 진짜. 뭐 이런 아, 이런 좀 더 멋스러운 거 없나? 그때 하는 시험 제가 인터넷에서 본 것 같은데 비아그라 생동성 시험 비아그라 생동성 시험 후기 글을 봤는데 요. 네, 그거 이제 누구나 신체만 건강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만. 카피 뜨는 거니까 남자만 가능하겠죠. 근데 그 효과가 왜? 그 이제 비아그라 그 생으로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 응. 이제 이게 비아그라만큼 그런 효과가 있는지. 그거를. 근데 보통 생동성 시험을 가면은 2박 3일 동안 2박 3일 3박 4일 동안 어디에서 숙박 그게 뭐냐 어디 한 군데서 합숙. 딱 잘고 합숙을 하거든요. 네. 합숙을 하는데 2박 3일 동안 이제 비아그라 먹는 거예요. 혼자. 아, 하루에, 아, 진짜. 아무도 없이 혼자 가서 비아그라 먹고 너무 괴롭다고 그런 후기를 봤던 것 같습니다. 예. 아픕니다. 너무 오래 있으면 아파요. 아파요? 네. 어떻게? 아, 신고님 진짜. 네, 알겠습니다. 표정 하나 안 변하시고 저렇게. 먹어보진 않았는데 뻥치지 마요.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임상은 1상부터 이제 4상까지가 있어요. 네, 4상까지 있는데 1상은 뭐냐면 건강한 사람에게 너무 좋아하시네. 1상은 아까 이제 우리 조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강한 사람에게 적은 용량을 투여해서 독성이나 몸의 흡수 및 배출이 잘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부작용이 없는지를 먼저 보는 거죠. 먹어도 안 죽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싸다는 겁니다. 너무 살벌한 거 아닙니까? 네, 살벌한 거죠. 근데 일단 해야 되는 거죠. 약의 어떤 효능보다 더 중요한 거 부작용인 거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건강한 사람은 어쨌든 이 약에 크게 필요성은 못 느끼고 뭐 알바비나 이렇게 받겠지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개인 책임이죠. 임상 1상에서 탈락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개인에게. 네. 개인은 그거를 이제 감안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 각서를 쓰고 시작하죠. 쓰고, 아, 각서를 그러겠지. 쓰고. 아, 네. 이건 진짜 자기 몸을 그걸 그렇죠. 담보로 하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네. 그리고 2상이 이제 환자에게 투여해서 실제 환자, 타겟 환자에게 투여해서 이제 약효와 부작용을 확인해 보는 법인 거고 3상이 이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네,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자금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4상이 되면은 치료적 임상시험, 그러니까 시판 후에 이 약을 전반적인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4상은. 그래서 3상이 넘어가면 이제 약은 팔리기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1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상 임상시험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첫 단계 시험이 되겠습니다. 소수
통상 20명에서 80명의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이 시험약의 어떤 약물 동태학, 약물 동력학상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고 치료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인체에서 약리가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그리고 약을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최대량이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 보는 거죠. 네. 이렇게 보니까 이때 일상의 이 임상 시험자는 되게 불쌍한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말이 무서운데요.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투여량을 본다는 거는 네네. 최대치를 넣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상 반응이 올 수 생길 있는 최대량. 때까지, 네. 조금씩 늘려 나가 보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이상 반응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약 효를 중단시키겠죠. 이건 진짜 무섭네요. 자진해서 하는 사람들이 계시니까 하는 거겠지? 그렇죠. 이거 네. 되게 요즘 대학생들이나 알바 많이 한다고. 아 진짜요? 네. 보통 네,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젊으신 분들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신체 건강한. 예. 네. 그리고 이제 이상으로 넘어갑니다. 이상은 용량의 적정성 및 약효의 확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상에서는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환자를 대상으로 신약 시험 물질이 어떤 유효성과 안정성이 있는지, 그리고 용법, 용량 이거 결정하고, 그리고 치료 효과를 탐색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통상 한 100명에서 200명의 해당 질환 환자, 뿔암 걸린 환자 100명, 200명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키님 드셔야 되겠네요. 아 그런가요? 저는 지금 뿔나신 것 같은데. 건들지 마. 네. 전기 제 이상 임상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전기와 후기로 나눠져요. 이상 임상 시험은. 그래서 전기에서는 약효의 확인과 작용 시간. 네. 우리 타이레놀 먹으면 작용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반나절? 반나절 정도 되죠. 4시간. 네. 네. 그리고 뭐 몇 알 타이레놀 보면 몇 알 이상 먹지 마시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2알 아닌가요? 2알? 아닙니다. 2알은 아니고 한 4알까지 괜찮던데? 네, 제가 약으로 본 건데 4알인가? 네, 그 정도 있어요. 네. 그런 결정들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게는 그랬죠. 네. 그리고 후기에서는 이제 최적의 용량, 그러니까 얼마를 먹었을 때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느냐. 그리고 이제 용법, 이거를 액상으로 먹는 게 좋은 건지, 정제약으로 먹는 게 좋은 건지, 네, 주사가 좋은 건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네. 자, 뿔암이 만약에 이제 치료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부작용이 피부 발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겠죠? 네. 그러면은, 근데 이 약을 안 먹었어. 그러니까 약을 멈추면 증상이 호전돼. 어떤 증상이? 뿔암이 아니면 피부 발진이? 네. 네. 그러면 이 약은 이제 이렇게 시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부작용이 있는 부작용이 거를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네, 네. 근데 부작용 없는 약은 없지 않아요? 다 모든 약은 부작용이 그러면 있지 여기서 않아요?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 발진을 일으키는 약이 부작용이다. 어떤 화학 요소가 이 부작용을 일으키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제거를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네. 이게 하나의 어떤 물질이 그냥 다 그 두 가지 기능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아니면 이게 화학 물질 구조상의 어떤 부분이 이걸 반영한, 이게 피부 발진에 어떤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걸 제거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또 뭐 약효가 떨어진다, 그럼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기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약효가 정말 좋다고 하면은 그걸 감안하고 계속 진행할 수는 있는 거네요. 그거는 일단 뭐 그 시가처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럼 뭐 약법에 대한, 약과 법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는 것이 이제 전문기관의 역할이 아닐까. 네. 그리고 이제 제 3상 임상시험에 가면 치료적 확증에 대한 임상시험입니다. 그래서 가장 규모가 큰 임상시험으로서 실제 환자들을 다수를 통상 수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이 신약 후보 물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인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피험자 수가 많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 여러 기관에서 합동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허가의 핵심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거까지가 되면 이제 시판이 허가가 나는 거거든요. 네. 다른 단계에 비해서 장기적으로 보통 4년, 5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뒤에 제4상 임상시험이 되면 이제 시판은 하고 나서 그래서 약은 팔리고 있고 약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일반인에게 혹시 다른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닌 건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닌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거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미녹시딜이라는 약 들어보셨나요? 미녹시딜? 미녹시딜? 네. 이게 고혈압 치료제거든요. 오. 네. 근데 이 고혈압 치료제를 먹었더니 부작용으로 부작용인가요 이게? 머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인류가 만든 최고의 약이네요. 대머리인 사람이 머리가 자라는 거예요. 미녹시딜을 먹고 좋은 나서. 거 아니야? 네. 그래서 탈모 치료제로 또 개선이 돼서 다시 한번 또 시장에 나오기도 하고. 지금 팔고 있나요? 팔리고 있을 거예요 아마. 필요하신가요? 지금 지금 아니 그거 만약에 정말로 네. 발모 약이면은 그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 팔리고 엄청나게 있습니다. 많이 네. 팔릴 텐데. 이거는 진짜 최고의 약인데. 지금 제 친구 중에 탈모 있는 친구들은 이미 복용을 해본 걸로. 근데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네. 머리에 털이 나면 괜찮은데 네. 엄하게 다른 곳에 털이 나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머리에만 나는 것도 신기하다. 그렇지, 머리에만 그 털이 많이 난다고 하면은 머리에 뭔가 이만큼 나고 막 팔다리에도 날 수 있잖아 진짜. 일단 고혈압 치료제라고 하면 그 기전이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서 혈관을 임시적으로 확장시켜주는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혈압을 떨어뜨리겠죠. 이 피가 이게 이렇게 못해서 정체가 될 때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혈관 확장이 되면 혈압이 낮아지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이 발모의 역할을 하는 어떤 모근 쪽에 있는 혈관에도 피가 잘 돌게 돼서 머리가 자랄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네. 그런 부수적인 역할이 이제 여기서는 예상된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은데 이런 기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 탈모약 같은 경우는 임상 사상에서 발견된 건가요? 그렇겠죠. 네. 치료적. 정말 이 회사는 대박 났겠어요. 탈모까지. 근데 탈모를 해결하는 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작용 때문에 이제 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저혈압인 분들은 만약에 복용 못 하겠죠. 그러네. 고혈압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 호르몬을 맞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럼 머리가 더 잘 자라요? 머리가 자랍니다, 실제로. 근데 대신에 이제 여유증이 생기죠. 네, 가슴이 나와서. 네. 제 친구들도 머리 덥수룩해졌는데 가슴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복용을 신기하다. 준다고. 네. 그런 쉽지 않은 뭐 탈모는 진짜 심하지. 전 인류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전 난제. 인류의 진짜? 특히 남성들의 지금 보니까 미녹시딜이 먹는 약이 아니라 바르는 약이네요. 고혈압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고혈압제인데 근데 바르는 약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국소의 어떤 반응을 위해서 용법 자체가 바르는 걸로 거는 계산이 돼서 탈모가 나왔겠죠. 됐고 고혈압 약은 또 그대로 먹고 이러겠지 뭐. 또 처방전도 필요 없대요. 네. 일반 약품인 거예요? 네네. 세 분 모두 오늘 일반은 약국 약품. 끝나고 약국 저는 가신다고. 머리숱이 많는데 제 친구가 갑자기 막 떠올라가지고 아직 뭐 나이가. 추천해 주시죠. 추천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가슴이 나온다고. 일단 그 임상시험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봤는데 동물을 상대로 우리가 충분한 실험을 한 뒤에 이걸 또 사람에게 투여하게 되고 또 용량을 매우 낮추어서 투여하게 되는데 인체라는 게 아직도 이게 모두 파악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 동물협회나 동물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이제 왜냐하면 동물한테는 또 용법 자체를 굉장히 강하게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네. 물론 그런 기록들은 다 이제 하게 되겠지만 그리고 임상 사상이 지나고 나면 시판후 조사라고 해서 이미 나와 있는 제품에 대해서 다시 지원자를 모집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꼭 필요한 시험이긴 한데 이 연구할 때 연구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떤 제약회사와 의사 간의 리베이트 방식으로 예, 활용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어떤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의사에게 연구 제안을 할 경우에 또 환자 수에 따라서 A 회사가 B라는 의사에게 이제 연구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 고스란한 비용이 모두 이제 B의 어떤 자금으로 쓸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또 다른 쪽에 부작용이 될 수도 있다.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뭐 그 뒤에 이제 계량 신약 이런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좀 안 다뤄봐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약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됐습니다. 네. 19세기 중엽의 유럽의 평균 수명이 45세. 조선시대에는 40세. 지금은 우리가 80세, 82세 정도의 평균 수명을 갖고 있는데 2100년이 되면은 평균 수명이 이제 120세가 된다고 해요. 2020년에요? 2100년이요. 2100년? 네.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은 이 사망 원인이 대부분 암과 성인 질환에 관되어 있는데 2100년에는 아마 이 사망의 원인은 노화로 될 거라고 합니다. 암과 성인 질환도 다 정복이 되고, 네, 이때 이 신약 새로 만들어진 약들이 인간의 수명을 늘리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신약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예, 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희생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예,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토론을 한번 해보죠. 네. 약이, 어떤 신약이 환자에게 지대한 회복력을 줘요. 근데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뿔암을 했는데 피부 발진이 너무 심해서 피부에 진물이 나고 막 너무 심해. 예. 근데 이 약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쓸 것인가 말 것인가?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임상에서 이제 밝혀졌는데 그대로 쭉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어떤 약의 검증들을 잘 따라서 개인적인 의견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뿔암은 한 달 뒤에 죽는데, 근데 이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피부 발진이 있는데 이게 너무 심해지는 거야. 그래서 막 몸이 화상처럼 막 타들어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워. 그럼 이 약을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다 먹지 않습니까? 지금 항암 치료하는 것 자체가 네. 그런 비슷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작용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거 말고는 대안이 없으니까 네. 다 받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데요. 맥락을 잘 짚어주셨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항암 치료가 그렇습니다. 한 방에 지금 정답을 맞췄습니까? 제가 눈치가 빨라서. 자, 우리 지금까지 신약 개발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절차는 모든 이제 인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수명을 늘리는데 기여하는 부분이 확실히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하지만 거기에서 희생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특히 동물들. 예. 그래서 약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희생되는 동물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2년 사이에 약 100만 마리에서 200만 마리 정도가 죽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물들이. 그런데 초파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임상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쥐도 많이 초파리? 쓰이지만은. 네. 근데 그래서 문득 든 생각인데 요새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동물들을 학대하고 뭐 죽이고 그러면은 공분을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게 모기 학살이 되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모기를 죽이는 거는 모두가 환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해서 모기를 임상 시험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거는 이제 천재 아닙니까? 천재가 아니라 문할못이 하는 얘기예요. 문할못. 그렇습니까?
왜냐면 초파리가 쓰이는 이유는 초파리가 이제 학명이 드로소필라예요. 네. 네, 드로소필라는 일단 사육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유전자가 굉장히 단순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명도 짧아요. 그래서 진화학 실험에서 굉장히 그 실험하기가 좋은 대상입니다. 네, 초파리가.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해요. 실제로 그 옛날에 바이올로지 뭐 책 같은 거 보면 다리에 나온 유전자를 더듬이에다 붙여. 그래서 더듬이 자리에 다리가 자라. 다리가 나. 그리고 뭐 다리가 자란 자리에다 눈을 붙여. 눈이 발현된 유전자를 해. 왜냐면 얘는 간단하니까. 인간보다 훨씬 간단하니까. 그래서 그런 실험들을 할 때 이 초파리를 많이 씁니다. 아, 네. 그게 됩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돼요? 초파리 실제로 제가 아는 그 자란- 초파리 맞아요. 이 네. 조그마한 거? 네. 아. 유전자 형질 전환, 뭐 유전자 변형, 네, 이런 실험들을 할 때 초파리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네. 그 조그마한 걸로. 그 실험하기가 굉장히 좋아서 그 유전적인 단순함 때문에 초파리를 쓰는 거지. 이게 모기는 좀 더 복잡하겠죠. 그렇군요. 모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모기가 해충이고 피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기나 초파리도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모기는 사람들이 이 멸종돼야 된다는 그런 곤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밖에 사는 모기를 잡아서 할 수는 없죠. 저 모기도- 초파리 자체도 아까 우리 생쥐를 유전적으로 굉장히 동일한 형태로 만들어서 씨름을 하듯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 초파리를? 만드는 거예요. 네, 계속 동종교배를 시켜서 네, 완전히 유전적으로 신기하다. 동일한 이렇게 하는. 그러면 초파리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럼 모기를 외부에 있는 걸 잡아다가 한다. 이건 실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정말 제약회사는 칭찬 많이 받겠죠. 그 많은 과학자들이 네. 유일하게 없어져도 먹이 사슬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곤충을 꼽는 게 모기라고 모기래? 하더라고요. 왜? 이유는 정말 뭐야? 인간이 싫어하니까. 아, 그래서? 어떻게든지 박멸시키려고. 그게 안 죽잖아, 걔네들은. 잠자리가 하루에 한 150마리 정도 모기 먹나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모기를 먹을 게 없어. 딴 걸 먹겠지. 초파리를 먹든 뭐 그래. 먹겠지만, 만약 잠자리가 모기가 없어서 굶어 죽었어. 그럼 새가 먹을 게 없죠. 네. 그러네. 그럼 새가 없어. 네. 그럼 독수리가 또 먹고 살게 네. 없겠죠. 다른 대체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돌고 도는구만.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기 사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걸로. 네. 네. 일단 모기는 잡읍시다. 모기는 인정. 동물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지. 동물이랑 모기는 모기도 조금 동물이지 인데 않습니까? 동물이죠. 근데 네. 우리가 정말 느낌이 좀 동물이라고 다르다? 하면은 조금 우리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공감이 된다거나 그런 동물들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포유류, 그렇죠. 척추동물. 뭐 그 그런 뭔가- 쪽. 그러니까 아까 어느 정도. 생쥐 말씀하셨는데 생쥐가 가장 일반적이고 돼지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알고 인간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혹성 탈출인가요? 그게 그 나름의 그 얘기잖아요. 실험실에 있는 원숭이가 아닌가? 지금 그 친구들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 좀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인간과 조금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동물들을 1차적으로 반대하고 계시지 않나. 그렇죠. 이게 본능이죠. 그건. 동물 실험을 이제 우리나라로 법으로 규제할 거 아닙니까? 이게 실험 동물법인가 뭐 그런 법이 있는데 그 법에서도 동물 실험을 하려면은 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뭐 위원회도 둬야 되고 그런 요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의하는 동물 자체가 일단 척추동물로 한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곤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공감할 수 있고 뭐 어떤 나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동물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요. 인간에 가까운 동물일수록. 아. 네. 한 마리에 얼마 이거 초파리하고 일단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초파리, 생쥐, 원숭이 이렇게 봤을 때는 또 비용도 만만치 않고 고통도 만만치 않고. 그렇겠죠. 기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파리 바나나 두는 나오지 않아? 네? 초파리 바나나 왜 이렇게 웃어요? 그렇죠. 곤충은 제껴두고 곤충은 넣어내고 동물이요? 동물 실험에 대해서.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동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다기보다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그 우열을 가린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인류를 위해서라면 좀 조심스럽긴 한데, 대부분은 찬성을 하시겠죠. 아, 대부분 찬성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뭐 1년에 몇백만 마리씩 이렇게 잡고 있는 거고, 뭐 물론 일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물 보호단체에서는 반대를 할 수 있겠지만은, 글쎄요, 그렇게 대부분은 필요악?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불편한 진실인 것 같고. 좀 고통을 네. 좀 감소해주는 쪽으로 발달될 수 없어요? 특히 저는 빨리 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뇌가 존재하지 않는 인간의 장기 배양 이런 그건 실험들이 그냥, 이것도 또 다른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동물의 어떤 희생보다 어떤 의식이 없이 정말 인간과 가까운 실험을 할 수 있으면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관들이 만약에 나오게 배양이 되면 네, 그곳에서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방법은 있겠다. 될 수 있지. 네, 생각합니다. 그 미국에서는 그 단백질 고기라고 하나요? 배양해가지고 나오는 고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 근데 나 궁금한 게, 그러면 이거 동물 반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시민단체? 뭐 그런 분들은 자기가 약을 안 드세요? 드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는 다 자기 필요해서는 사용하는데 반대한다는 건 좀 모순된 행동 아니에요? 이제 동물협회에서 악플이 달릴 것 같아요. 이런 아니, 이런 정말로. 민감한 부분 좀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궁금해서 정말. 네. 왜 약간 모순되지 이제 않나. 앞으로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럼 이미 나온 거는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동물단체.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 동물과 엄연하게 또 인체는 다르니까 다른 걸 가지고 걔네들을 희생하면서 인간들의 그런 생명 연장을 하는 거에 대한 좀 불편함이 그래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민감할 저는 수밖에 없는 조금 주제지. 이거는 덜 민감하게 가면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보셨어요? 작년에 나온 거? 작년에 나온 아. 거죠. 거기서 타노스라는 사람은 아니죠. 외계인이 나오잖아요. 걔가 하려고 하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인구의 절반을 없애는 인류의 그렇죠. 인구의 절반을 없애는 일을 아, 하는, 진짜? 정확히 말하면 우주의 절반의 생명체를 없애는 거거든요. 왜? 그냥. 그러니까 너무 인구가 많아지고 어떤 생명체가 많아지게 되니까 자원이 고갈되는 거죠. 그럴듯하다. 그렇죠. 그럴듯하죠.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그럴듯했거든요. 과연 그래서 아까 생명연장 얘기를 했는데 인류가 그만큼. 너무 우리가 되게 거시적으로 보고 문화적으로 보고 국가적으로 보면은 너무 생명 연장을 너무 맹목적으로 하는 하고 건 있지 않나? 아닐까? 우리가 오늘 뉴스 보니까 한국인 기대 수명이 이제 82.7세라고 하더라고요. 별로 안 되네. 생각보다. 별로예요? 얼마나 더 살고 싶으세요? 아니, 생각보다. 한 아. 90세 이상 될 줄 알았어요. 현재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나중에는 한 100살 넘겠죠. 근데 정말 점점 더 빠르게 되는데 정말 크게 보면은 이렇게 다 점점 오래 사는 게 좋은 일인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겠지. 고통 없이, 질병 없이. 질병 없이. 아, 그래서 요즘에는 인구학 같은 거 보면은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사실은. 너무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니까.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자료를 한번 정리해 공유를 주시는 거. 해볼게요. 찬성하는 입장의 주장 첫 번째, 동물 실험은 다른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라는 거예요. 의약품 개발을 위해서 의사가 발견한 물질이 의학적 가치나 부작용이 없는가를 확인해 보는데 이거는 사람과 유전자가 비슷한 동물에게 실험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중에 현실로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동물 실험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거밖에 더 있냐라는 거지. 인간에게는 할 수 없잖아 이거예요. 세 번째, 연구의 타당성을 입증하기에는 가장 손쉽고 빠른 방법이 동물 실험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한 세대를 살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80년이 걸리는 거예요.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보다 수명이 짧은 동물들을 대상으로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예. 시간을 줄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 네 번째가 실험 동물의 권리와 복지가 존재함을 지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와 같이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들은 사회적인 자극이 없으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 그래서 지금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를 설치를 해주고 집단 사회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추세다.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하되 동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특성에 대해서는 자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 의견. 나는 동물 실험을 반대한다. 그 이유는 첫 번째, 필수적이지 않은 화장품 개발에도 동물 실험을 하고 있다. 그죠? 네, 이건 안 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화장품 실험할 때도 동물 실험하고 있다. 어차피 그 동물 또 결과 보고 혈액 확인하려면 또 죽여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동물과 사람은 다른 피부 구조와 반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 실험의 결과를 맹목할 수도 없다. 신뢰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거고. 세 번째, 현대 과학기술이 발전되면서 새로운 대체 방안이 계속 개발되고 있지 않느냐. 인공세포 나오고 인간에 대한. 근데 동물과 사람이 일치율이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도 이렇게 차이가 남아도 불구하고 이걸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질병을 만들 수 있다. 동물 실험 자체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조작하면서 새로운 굉장히 위험한 질병의 전염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한 그 반박, 재반론, 반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들이 사실 지금 많은 기사에서 찾아볼 수는 있어요. 네. 어쨌든 지금까지는 계속 동물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고 동물들은 인간을 위해서 희생이 되고 있다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의견을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네요. 네, 천도구멍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